좋아요, 구독.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ETF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좀 장기적인 전망에 관해서 교수님께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뭐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쭉 금융시장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라는 상품을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어떤 모습들이 좀 펼쳐지게 될 건지 교수님의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복합금융을 표현을 해요. 음. 이걸 뭐 시청자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복합금융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슈퍼 서비스 앱 안에서 월급을 이제 반은 코리아 원으로 받고 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CBDC, 마이데이터처럼 이제 믹스해서 받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복합금융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좀 더 이제 약간 리얼하게 표현하려면 월급의 반을 코리아 원으로 받고 나머지 반은 다른 S클래스로 섞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하면은 물론 논란은 분명히 됩니다. 이거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좀 더 이렇게 감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복합 금융 시대가 분명히 오고 있어서 우리는 뭐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그래서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연결되어 융합되는 것들이 이제 시작점이 제가 이제 비트코인 ETF예요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슈퍼 서비스 앱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아마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난 코리아 원으로 받을게 아니면 다른 뭐 마이데이터 연결돼 있는 뭐 CBDC로 받을게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장이 확장이 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AI 또 웹스로 융합되는 것도 연결되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되면 뭐 예를 들면 자산 운용 관점에서는 기존에 있던 주식에 대한 채권, 부동산이 아니라 크립토가 섞여 있는 자산 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법인 계좌가 열리면 아마 자산 운용 자체에서 크립토를 어떻게 아마 지금 외국에서는 이미 뭐 5% 10%는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법적으로 안 돼 있는데 아마 기관 투자자들은 아마 S클래스에서 연결되는 다양한 또 폭넓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시작점이죠. 그런 것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또 잊지 못할 또 포인트가 뭐냐면 꼭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 비트코인 ETF가 다 연결돼 있긴 해요, 사실. 아, 그래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했다는 얘기는 그것들이 뭐 비트코인을 하면서 약간 크립토를 우호적으로 할게.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힘이 미국을 몰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다 패깅돼 있는 달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돼 있는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쇼핑하거나 지금 넷플릭스 결제할 때도 달러로 하는 거거든 사실은. 지금 카드 결제 연결돼 있지만 그런 것처럼 아마 이게 비트코인 ETF 하는 데서 달러 연결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좀 더 나중에 뭐 비트코인 ETF와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들이 약간 연결돼 있긴 해요 사실은. 오늘 자기가 다 말씀드릴 수는 아니지만 뭐 예고편처럼 말씀해 주세요. 네. 프리뷰처럼 나중에 또 따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포인트는 아마 그들이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는 다르게 층크립토로 한다는 건데 무게 중심을 미국으로 다 모이게 하면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아까 비트코인 ETF 말고도 달러로 패깅된 것들이 또 CBDC뿐만 아니라 디지털 달러 요즘에 뭐 테더나 그런 것들이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면 영향이 있는 게 지금 동대문에 있는 스테이블 달러 비율이 10%가 넘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리아 원에 대한 수요가 좀 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 문제라서. 근데 어쨌든 이게 미국이 친 크립토로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 ETF도 한 예고. 그래서 아마 점점점 뭐 전략 자산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융합되면서 미국 국채가 많잖아요, 지금. 아, 맞아요. 네. 국채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 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어떻게 그게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이 될까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를 팔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 아까 말했듯이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테더 수요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달러가 수요가 많다고 하는 거는 국채에 대한 것들이 같이 현재는 미국 국채가 지금 신인도가 좀 낮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잖아요, 지금 미국 그래서 쪽에. 그것들이 이제 이게 수요가 더 늘어나면 디지털 달러도 되네. 그러면 수요가 되면서
국채에 대한 어쨌든 것들이 미국 국채는 이제 워낙 크레딧이 많이 낮은데 네. 디지털 달러가 더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에 대한 신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에 관한 가치도 올라가면서 이제 국채에 관한 부채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준다고 하는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그렇죠. 네. 비트코인 ETF로 했다는 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 들어오고 크립토로 하겠다고 하는 네. 선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뭐 금융의 공감원도 그렇고 아마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것들이 보입니다. 아마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했지만 과세 유예도 되고 아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건 다 사기야라고 했던 것들에서 무게 중심이 점점점 이게 그렇네요. 자산도 되고 이게 상품도 되고 에셋 그죠? 클래스가 네. 될 거야. 그리고 이게 디지털 연결돼 융합되는 이런 디지털 경제의 한 축이야라고 아마 느끼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에 그 과세를 이제 처음에 발의했었을 때 국민청원 5만 명이 너무 빠르게 모이는 걸 거의 24시간 안에 모이는 걸 제가 보고 800만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일단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범위가 되었구나.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따라가 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는 네.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벌써 블록체인 8년 차니까 제가 크립토 인터만 벌써 세 번째 겪는 건데 저는 투자 쪽은 아닙니다만 그쵸. 그때 만약 우리나라가 좀 더 정책적으로 좀 트럼프 2.0좀 했으면 아마 스위스, 싱가포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좀 놓쳐서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잘 그걸 캐치업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면 되는데 그때 썼으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더 이상의 위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이제 옆에서 봤다는 것들은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좀 약간 오픈돼 있죠. 네. 이것도 약간 뭐 재밌는 얘기도 한데 네. 비타리 부테린이 워털루 대학 중퇴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제도가 너 많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가 장학금 줄게라고 한 앨런 머스크가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 페이팔 마피아가 있는데 네, 맞아요. 제가 재밌는 건데 그걸 받아서 이더리움을 개발한 그걸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그런 생태계가 있는 거죠. 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대학교 안 다녀도 돼. 아, 정말로요? 장학금 줄게라고. 그 재단에서 주는 건가요? 네, 장학금? 앨런 머스크나 페이팔 마피아에서는 그 장학금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비타리 피생을 그걸 받아서 이더리움을 개발했다는 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아쉬운 거죠. 우리나라도 워낙 다양한 저도 뭐 특임 교수 있습니다만 스타트업이긴 하고 이제 그런 젊은 분들이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네요. 좀 생태계가 좀 확장되면 좋은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규제 중심적이라서 네. 우리나라도 사실 뭐 비타리 피생만큼의 더 좋은 개발자들이 혁신적인 있죠. 아이디어 네, 개발자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으신데. 많고 뭐 그래서 그런 물론 다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다 네. 리스크가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네. 그냥 아쉬운 거는 타이밍이 놓쳤는데 2025년도 어쨌든 트럼프 2.0이 들어온 시기에는 우리나라도 좀 정형적으로 좀 개방적 혁신의 마인드로 좀 바라보면 좋겠다는 것이 또 개인적 의견이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ETF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ETF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ETF조차도 지금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외 주식을 통해서 우회해서도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물 ETF에 관한 국내에서의 거래에 관한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교수님?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결정해야겠죠. 네. 비트코인이 기초 자산이야라고 그게 선언이 돼야만이 ETF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글로벌리 미국도 하고 있고 많은 나라 하고 있으니까 수용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기초 자산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기초 자산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막혀 있는 거고요. 음. 그것들을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자본시장법 개정 여러 가지 개정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금융 당국에서 비트코인을 이거는 기초 자산이야라고 이제 해야만이 가능한 건데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직은 기초 자산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글로벌리는 다 잡고 있으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영향을 아마 보고 계시겠고 네, 다 스터디를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단계가 필요한 거겠죠. 법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고 이제 기본적인 건 기초 자산으로 제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막혀 있고 법인 개세도 막히고 다 막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기초자산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걸 또 풀려면 되게 복잡해요. 네. 뭐 자본시장법도 개정 여러 가지 시행령도 바꿔내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법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게 어쨌든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 라인이 아직 그거를 수용을 못한 거죠. 근데 그것들을 수용을 이제 시작하지 않으실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